요즘 우리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간을 쓰고 최고 수준 돈을 썼는데도 학생들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여러 대기업에서 경영 자문을 해오고 계신 서울대학교의 경영대학 이경묵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경묵입니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쓰셨던 사설 중에서 한국 교육 왜 돈 퍼부어도 안 되나라는 사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사실 이제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교육 투자와 인재 육성 사이에 이런 괴리가 생기는지 좀 교수님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지. 공교육과 사교육 쓴 거를 다 해서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아마 세계 1등일 겁니다. 그런데 그만 효과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만큼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효과를 내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과 투자한 돈 대비 그만 성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 입시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거기까지만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 보면 조기 교육하느라 돈을 다 써요. 뭐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배울 수학 내용을 공부하느라고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역시 입시의 고수준까지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그 목표는 대입.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면 우리 학과도 충분히 공부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때 책을 내기도 하고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탑스쿨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잘하는 아이들은 다 대학 입시에만 몰두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간을 쓰고 최고 수준 돈을 썼는데도 학생들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한 가지 확실해요. 영어는 확실히 잘합니다. 제가 입학할 때보다 영어는 확실히 잘해요. 영어는 이제 접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반면에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해나가는 능력, 스스로 문제를 해나가는 능력,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런 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 수가 적어서 부모가 많이 관여해 주기도 했고 또 학원에서 여기저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돌려서 교육시키기도 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와서 그런지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뭐 수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학생들과 프로젝트 하시면서 좀 느껴진 혹시 뭐 에피소드나 혹시 사례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옛날에는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면 과제를 내주면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해석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정답을 찾는 그런 데 집중하다가 보니까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과거에 만들어진 거에 정답을 찾는 그런 거에 특화된 그런 인재들이 자꾸 키워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워낙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소위 서울대를 들어간다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인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와튼스쿨에서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에 똑똑한 애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만나보신 그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 우리나라에서는 그 판에 박힌 인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판에 박힌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얘는 이래서 똑똑하고 얘는 이래서 똑똑한 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박사과정에 같이 있던 그 학생들 중에서도 뭐 글을 정말 잘 쓰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수리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애들도 있었고 엣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교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 다 잘하는 그렇지만 각 분야의 하나의 분야 최고 수준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닌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인재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한 분야에서 아주 특출난 인재 그런 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인재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다 모두 다 적절히 잘하는 인재상과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인재상인 거고. 그래서 전인 교육이죠. 우리나라 그걸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제 방금 정말 잘하는 거를 더 강점을 키운 그런 인재상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실제 어떤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경영자가 되고 뭐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혁신가가 될 때는 어떤 인재상이 또 능력을 발휘하나요? 요즘은 뭐 전문화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목표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전문화되거든요.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지 모든 넓은 분야에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대다수를 그렇게 피운 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음악도 배우고 음악, 미술, 체육 다 배우잖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게 내신 성적에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다 잘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전 세계를 좀 리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왜 자식 둔 입장에서 만나시면 또 자녀 얘기도 하시고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다른 태도나 관점으로 좀 자녀 교육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입니다. 체육. 그래서 모든 학생이 그 체육 클럽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뭐 하루에 적어도 한 2-3시간씩 운동을 시켜요. 자기가 잘하는 건 적어도 뭐 승마를 한다든지 뭐 노를 젓는 걸 한다든지 뭐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뭔가 자기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줘서 엄청난 체력을 키워주죠. 교수님의 좀 자녀 교육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자녀가 혹시 몇 분? 저는 세 명입니다. 네, 아들, 딸 그래요. 그럼 지금 연령대가 저랑 비슷한? 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해야 되나? 하여튼 91년, 92년, 96년생입니다. 그러면 둘째 분이 저랑 동갑이시네요. 네, 둘째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 자녀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좀 아쉽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진 않다. 우리 경영학은 효율성, 뭐 빠른 학습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실수하려고 하면 그걸 빨리 깨우쳐져서 빨리 학습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를 그런 자유를 많이 주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뭐 초등학교 때 연 만드는 숙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방구에 가서 연 만드는 그런 소재를 사다가 이제 연을 만들죠. 근데 옆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 실력이 키워지는 거야. 우리 아이 실력이 키워주는 거야. 빠른 학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거. 그게 이제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자유를 많이 주시고 자기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아이들의 팬까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하죠. 감독이 돼서 아이들 스케줄 짜주고 자기가 짜준 스케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체크하고 그런 감독의 역할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공부를 잘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한 걸 칭찬해주고 팬이 돼서 잘한다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간 적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 우리 아이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각 학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동일하진 않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한 학년을 건너뛰는 거잖아요. 자기 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아이한테. 네. 근데 저 부모는 네. 하나를 알려주면 우리 애가 1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하나를 알려줬는데도 하나를 잘 몰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네. 근데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더 어른스러웠다면 마음 수양이 잘 돼 있었다면 잘한 거 칭찬해 주면서 그랬을 텐데 그때 제가 수양이 잘 안 돼서 제 기대치를 빨리 낮추지 못했어요. 이제 요새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글쓰기, 뭐 발표 이런 것들 다 되게 중요하다고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서, 글쓰기, 발표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 자녀분들 3분 키우실 때 좀 독서, 글쓰기, 뭐 발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역량을 좀 부모로서 어떻게 좀 도와주셨는지. 일기를 좀 써라. 몇 학년 때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근데 우리 아들 일기 쓴 거 보면 네. 천편일률적이야. 오늘은 누구랑 축구를 했다. 네. 몇 대 몇으로 이겼다. 네. 그래서 좋았다. 오늘은 누구랑 축구를 했다. 몇 대 몇으로 졌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쁘지 않다. 천편일률적이야. 네. 새로운 내용을 써봐라. 아, 근데 새로운 내용을 쓰려면 네.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동네 아이들이랑 축구하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뭐 학교 갔다 와서 축구하고 새로운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새로운 글 쓸 만한 주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조카 며느리들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새로운 경험 많이 시켜라. 그래야지 글 쓰라고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글 쓸 만한 주제가 생겨난다. 라는 거죠. 이제 좀 자녀 얘기에서 또 좀 방향을 바꿔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교수님도 오랫동안 학교에 계셨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직접 뽑기도 하고 면접도 보시고 정말 다양한 그런 거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정말 이런 학생들, 이런 인재를 뽑고자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으실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대 학생들이 많이 하는 데가 뭐 법학전문대학원 많이 가려고 하고, 네. 뭐 행시나 CPA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고. 네. 근데 그건 최고 똑똑한 애들이 할 만한 건 아니거든 사실은. 최고 똑똑한 애는 우리 조 대표님처럼 기업을 해야지. 왜냐면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뭔가 혁신의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저 지금도 그렇겠지만 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한 애들 다 로스쿨 가거나 CPA를 하고 사실 그나마 다른 대학 비해서 좀 서울대가 나은 편인데도 사실은 아직도 막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안정성을 원하는 거지. 이제 공부를 잘할수록 안정성을 원하는 게 크죠. 또 공부를 잘하면 네. 공부를 잘한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작고 가려고 하거든. 자기 잘하는 거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그 회사 물건 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그쪽 분야로 자꾸 진출하려고 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런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하냐?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보다 더 많이 기여하진 않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교수님께서 졸업하신 와튼 스쿨이나 혹은 뭐 요새 워낙 이제 미국의 핫한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뭐 스탠포드는 거의 마피아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벤처나 창업 쪽에 이제 엄청난 네트워크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뭐 전체적인 인프라가 다른 거죠. 거의 뭐 미국 유일한 나라죠.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뭐 실리콘밸리가 있고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뭐 기업을 할 만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돈 대줄 사람 충분하고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뭐 과거에 비해서는 창업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만큼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지원 시스템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실패했을 때 어려움 다시 재기하기가 미국만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창업농 가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 아들이 창업하는 거다. 방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만약에 아드님이 오늘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나 창업을 하겠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창업을 가르치시니까 이게 남의 자식 창업하고 멋진 CEO 되는 거 너무 박수 치는데 자기 자녀가 창업하고 CEO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두 손 들고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해봐라라고 하죠. 로스쿨 가면 결국 남들이 한 거 뭐 이렇게 서비스업 한 거거든. 뭔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봤으면 그럼 좋겠다. 자기 일을 한 게 훨씬 더. 그럼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뭐 이제 바뀌는 시대에 필요한 역량, 태도 이런 것들 얘기 나눴는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말씀하신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가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좀 알고 싶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8분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함께 그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교육법이라는 시리즈를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 앞서 얘기해주신 좀 인재 육성 또 자녀교육의 맥락과 연장선에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서울대학교에서는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모든 부모의 목표지만 네. 부모들은 다 부모로서는 초보자들이에요. 그리고 자라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에서는 그런 8개 주제별로 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뽑았어요. 그 질문들을 뽑고 네. 교수님들한테 그 질문 드리고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네. 그렇게 구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거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그 8가지 주제가 그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들인데요. 네. 영어, 수학, 국어 대신 문해력, 과학, 역사, AI, 디지털 리터러시, 자녀와의 소통, 경영 경제 이렇게 8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넣으려고 했었던 거는 체육은 반드시 넣고 싶었었는데 부모님들이 그만큼 관심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그걸 못 넣었습니다. 아홉 번째 테마로 체육이 꼭 이제 나오기를. 네. 그 아까 그 이 책이 이제 그 인터넷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뭐 그 중에 기억나시는 좀 질문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애들이 명품을 사달라고 하면 네.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그런 게 부모님 궁금해 하시나 봐요. 또 영어와 관련돼서는 아이들 조기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뭐 파닉스는 언제부터 시켜야 됩니까? 이런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좀 학술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답을 주시는 거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선배 부모로서 또 학자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네. 첫 번째는 자녀분들의 팬이 되어 주셔라. 그럴 때 자녀와의 좋은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자녀분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자녀들의 타고난 재능을 빨리빨리 키워주셔라.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어느 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아이가 여러 분야에 조금씩 아는 아이보다 더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초기에는 다양을 한번 시켜봐야 되죠. 그래서 재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많이 하게 해라. 싫어하는 거 자꾸 시키다 보면 감독이 되고 야단치고 관계가 나빠지고 능력도 키워지지 않고. 네,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경묵 교수님 모시고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어떤 관점을 가지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 교육법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이경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